자,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오셨어서 제가 좀 OT 원래 2월에 좀 들으셨던 분들은 다 제가 처음에 좀 얘기했던 얘기인데 그 좀 중복되지만 좀만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간략히만 좀 제 소개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그 1년 동안 진행이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아이패스 반이고 저기 2월에 오신 분들은 이제 2월부터 가는 거였고 3월에 지금 오신 분들은 이제 3월부터 가시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 소개만 간단히 해보면 저는 이제 임태성이라고 하고 나이는 이제 32살이고 이제 중앙대 수학과를 저도 이제 편입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이제 아마 편입하게 될 건데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편입 출신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 같은 거나 이런 거 많이 좀 제공해 줄 수 있고 계속 이제 편입계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2013년도에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어 저기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저 수학 조교를 했어요.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그 다음에 16년부터 18년까지 제가 강사를 했고, 이제 해커스 편입에서 이제 강사를 했고, 그 다음에 19년부터 20년까지 우리 리드인 편입에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 여기 왔거든요. 작년에 여기 김영편에 와서 이제 작년 저 마치고 이제 올해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편입 수학 한 기간만 쳐도 한 1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제가 공부한 기간까지 하면 12년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거의 지금이 10년째인 거고 뭐 이제 공부한 기간하고 뭐 조교하고 그다음 강사는 이제 6년 차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경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편입에만 있었고 알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아마 지금까지도 많은 학생들을 좀 합격시켜 왔고 그다음에 합격을 시켜줄 능력은 충분히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오면은 좋은 결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학생들도 생각보다 되게 잘 합격했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조금 자신감이 더 생기고 했으니까 한번 잘 해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간단한 제 소개고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이 정도 경력은 되니까 그러니까 보기보다 생각보다 경력이 많죠. 그래서 이 정도는 되니까 여러분들 믿고 따라와도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혹시 작년 거 제가 다 촬영해 놓은 거를 제 개인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규생 분들은 저 2월 강의 있죠. 2월 기초편 강의도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그 저기 학원에서 저 학원 사이트에서 보는 걸로 그걸로 아마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안 되면은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편집해가지고 주말 동안 부랴부랴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2월 동안 강의한 거. 그래서 그걸로 참고를 해서 수업 들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어떤 식으로 수업하고 그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그냥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냥 유튜브에 다 올려서. 그래서 유튜브 제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요거 제 뭐 막 뭐라 그러지? 광고하는 건 아닌데 그냥 어차피 뭐 구독자도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독 안 하고 그냥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냥 편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차 덕후 태성쌤 편입사. 그러니까 요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차를 좋아해서 차 덕후고 그다음 태성쌤 편입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1월에 좀 수업을 못 했어가지고 막 뭐 그 자동차 관련 막 유튜브 영상 막 찍으려고 계획했었는데 갑자기 2월에 수업이 생겨가지고 조금 이제 좀 애매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바꿨는데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 가면은 제가 작년에 수업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올해 2월에 수업했던 게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구나. 그러니까 혹시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미리 보고 나서 아 좀 너무 안 맞을 것 같으면은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알겠죠? 미리미리.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수업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결과도 그렇고 뭐 이제 자신 있으니까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이게 좀 중요한 얘기겠죠, 더. 자, 우리 커리큘럼이 보통 이제 1월에 개강을 하는 반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2월, 3월에 이렇게 온 상태라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될지를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2월에 온 친구들은 이제 기초편을 거의 다 그 삼각함수
그 중간까지 좀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난 거거든요, 기초편이. 근데 이제 3월에 온 친구들은 기초편을 안 하고 거의 미분 내용을 바로 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기초편 아직 조금 남긴 했는데 많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 조금, 그 뒷부분 조금 하고 나서 그냥 바로 미분 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좀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 기초편 안 들었는데 어떻게 미분을 하지? 좀 순서에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틀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당장은. 알겠죠? 어느 정도 뭐, 문과였어도 그냥 수학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해본 경험이 있다. 그 정도만 있으면 미분 바로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기초편 내용이, 그러니까 나오는 학교들이 좀 한정돼 있어요. 뭐, 이화여대라든지, 뭐, 가톨릭대라든지, 뭐, 이제 한국외대라든지. 나머지 학교들은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나와. 기초편 내용만. 이제 내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뭐 그 기초편 내용들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뭐 미분, 적분 문제들은 좀 있지만 그런 거는 나올 때마다 익혀두면 돼요. 사실 중요한 것만 계속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기초편 과정은 사실은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미분 이제 진도 나가는 것부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뭐 내가 삼각함수를 잘 몰랐어. 그럼 당장 이제 삼각함수 나오면은 잘 모르겠죠. 그럼 나올 때마다 그 내용들을 익혀가면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조금 여유 있으면은 삼각함수가 내가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보고 이제 제가 교재도 다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좀 어떤 식으로 돼 있구나 내용이 이런 걸 한번 보면서 가면은 더 좋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3월에 온 친구들도 그렇게 뭐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달 늦긴 했어도 그냥 미분부터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다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4월 되고 그러면 조금 골치가 아파. 왜냐면은 미분은 절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미분 앞부분부터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앞부분을 많이 복습해야 되고 하는데 그나마 3월에 온 친구들은 다행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3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도 그냥 미분부터 돼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온 친구들은 좀 기초 과정을 좀 거치고 나서 가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다고 2월에 공부한 친구들이 뭐 의미 없는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큰 문제는 없다. 이제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기초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막 식 계산하거나 그런 것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2월부터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 친구들은 그거는 저랑 같이 좀 제가 개별 상담도 좀 할 거예요. 이제 개별로 지금 사항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개별 상담하면서 좀 어떻게 같이 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저 올해 이번 주는 저기 어, 그 2월 친구들 있죠? 2월부터 다녔던 친구들 제가 또 수업 끝나고 상담해 주기로 했거든요. 모의고사 끝난 거. 그거 다 예약한 거 기억나죠? 그 시간에. 그래서 그때 좀 오기로 하고, 우리 새로 온 친구들은 일단 수업을 한 일주일 정도 들어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상담 일정표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한번 저랑 같이 1대1로 얘기를 하면서 수업이 좀 어땠다 좀 이런 얘기 하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향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전체적인 방향이고 그 개개인별로 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것도 제가 다 하니까 자 그때 한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뭐냐면 3월에 준비한 친구들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7월에 온 친구들도 합격 잘 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뭐 사실 미분, 적분, 급수 막 이런 거는 속성으로 나가면서 막 공부했던 친구들이야. 그런 친구들도 잘 합격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많이 불리하고 이런 막 늦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막 진도가 중간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우 막 좀 늦게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월 아마 중순서부터, 아마 다음 주서부터 미분 본격적인 내용 나갈 건데, 사실 이제 우리 삼각함수 중간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 내용이 수열하고 수열의 극한인데, 그 부분은 원래는 미분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초편을 좀 2달 과정으로 만들려고 이제 기초편 내용에 좀 넣어놓은 거예요. 미분 앞쪽을.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 아마 거의 삼각함수가 아니지. 저 토요일 날 삼각함수가 끝날 건데, 그때까지가 사실 기초편이라 보셔도 돼요. 그 다음 내용부터가 사실 미분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수열부터. 자, 그래서 뭐
저기 기초편 다음에 이제 저 수열 나가는 거부터가 미분 내용이라 보셔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3월하고 4월에 우리 미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마 3월 되기 전에 좀 끝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4월하고 6월에 우리 적분과 급수 한 다음에 우리 6월하고 8월에 선형대수, 그 다음에 8월, 9월에 다변수 미적분, 10월하고 11월에 공업수학. 자, 이렇게 이제 진도 나가고 나서, 근데 11월하고 12월에 최종 마무리하고 한 1월서부터, 그러니까 빨리 보는 학교는 12월 초쯤에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한 1월 한 초쯤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험 일정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좀 저 커리큘럼이 나가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보니까 조금 뭐야 계속 막 진도만 나가다가 시험 보는 것 같죠?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진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입수학 할 때 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막 그 모든 내용을 다 끝내고 할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월 정도까지 진도가 계속 나가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제가 늦게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커리큘럼이 아마 거의 빨라야 10월에 끝내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업수학 2까지 다 해서 이제 11월 중순 정도에 끝나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공업수학 2는 또 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특강으로 올해는 빼거나 좀 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뭐 유동적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아무튼 최소한 10월까지는 진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빡빡한 과정이야, 사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쭉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8월, 9월 되면 막 미분 내용 까먹을 것 같고 막 그런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막 뭔가 문제풀이나 이런 거 언제 하지? 막 그런 고민도 좀 될 건데 그런 게 다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저 여기까지가 이제 상반기라 보거든요. 6월까지. 그러니까 7월부터 이제 하반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쭉 나눠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반기. 여러분들 3월, 4월, 5월, 6월까지 총 4개월이에요, 4개월.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영어 공부 위주로 해야 돼. 알겠죠? 제가 수학 선생님인데 영어 공부 위주로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수학 잘하면 좋긴 한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목적이 뭐야? 수학 잘하는 것보다 합격하는 거죠, 합격. 좋은 학교 합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반기 때는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 뭐냐면 이 미분하고 적분과 급수. 그러니까 요 내용은 뭐랄까 이제 이과생들이면은 한 30%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과생들은 한 10% 정도 알고 있는 내용. 그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학을 공부해봤던 친구들은 좀 익숙한 내용들일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공부하기가 수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사실 수학 공부를 많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진도만 나가요, 진도만. 왜냐면 진도가 누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누적된 거에 대한 복습이 없어요. 상반기 때는. 그래서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해두라는 거지. 그리고 영어 커리큘럼 뭐냐면 영어는 아마 상반기 때 집중적으로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게 되게 많을 거야.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론도 막 저 문법도 막 저기 이론 내용 막 많이 하고 상반기 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한 공부 비중으로 치면은 한 70대 30 정도는 해야 돼. 영어 70%, 수학 30%요 정도. 알겠죠? 자, 이것도 뭐 학생마다 다르긴 하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 개별 상담할 때. 자, 그래서 어쨌든 요때는 사실 수학 공부할 게 뭐밖에 없냐면 일단 진도 나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맨날 데일리 테스트 봐요. 데일리 테스트는 여러분들 방금 받았던 거 있죠? 그 10회 아마 받았을 거야, 10회. 삼각함수 그 중간 부분. 그래서 그게 이제 저번 진도에 대한 저기 데일리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 오늘 화요일이지. 그러니까 저번 주 토요일 날 진도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해와서 내가 잘 공부했는지 좀 테스트 해보는 그런 시험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수업 전에 이제 항상 진행될 거고 10분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뭐 상반기, 하반기 구분 없이 그냥 이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클리 테스트도 있어요. 위클리 테스트는 그 월에 아니 저 주죠, 주. 그죠? 한 주에 한 하나씩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한 주에 한 하나 내지 2개 나갈 거예요. 좀 많으면 2개 정도? 적으면 하나 정도? 그러니까 요것도,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본사에서 만든 그 테스트 자료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본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먼슬리 테스트 있죠. 먼슬리는 이제 월말 테스트. 자, 요것도 매달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니까 2월 친구들은 아마 저번 주 토요일 날 봤던 그 시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매달 보는 거고,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제가 또 점검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기존 친구들은 2월에 본 시험 제가 점검해 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 받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게 뭔지 한번 저랑 얘기해 보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매달 이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래도 많아봤자 10개, 11개 그 정도밖에 없겠죠. 지금 남은 개월 수가 그 정도니까. 자, 그래서 요 테스트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상반기 때 공부할 거는 딱 요거예요. 이제 기본 진도. 이제 수업 때 나가는 거 있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좀 미분부터는 그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 못 풀어 그 문제를. 그래서 조금 비어 있는 문제들 있죠. 그런 거는 좀 그 유형별로 제가 묶어놨거든요 문제를.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한 거 몇 개 좀 풀 건데 좀 남은 문제들 같은 건 이 같은 비슷한 유형이니까 어떻게 풀 건지 좀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끝내고, 그 다음 데일리 테스트 보고, 위클리 보고, 먼슬리 보고, 이제 이것까지 다 점검하면은 사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문제 양에 대해서 부족한 거거든요. 이 정도만 하면은.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나는 상위권을 대비하고 싶고, 좀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사실 부교재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이제 저기 여기 김영편이 본사에서 나오는 뭐 편머리 교재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플러스 알파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플러스 알파다.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기억하기 쉽죠? 유튜브 이름. 저 모르시면 또 밴드톡 말해 주시면 밴드톡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말을 해주겠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머지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수학도 다 하고 나서, 여기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영어 공부도 다 했어, 나는. 그 다음에 시간이 또 남아서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만 하세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아마 저기 휴학하고 편입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거 다 소화하는 데 있어서 쉽진 않을 거예요. 문제 양이 교재에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다 복습하고, 데일리도 풀고, 위클리도 풀고 하려면은 조금 많을 거야. 알겠죠? 근데도 좀 더 부족한 친구들은 제가 뭐 뭘 해라 이제 지도를 해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알겠죠? 충분한 양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상반기 때는 이 정도가 진행되고, 근데 하반기 때는 이거로는 부족해.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막 미분하고 적분 이런 거 좀 까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를 이제 할 거냐면, 한 7월부터 저기 복습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자, 복습 모의고사는 뭐냐면 이것도 뭐 위클리 테스트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30문제 정도를 이제 그 미분서부터 차례대로 또 진도를 나가는 거야. 알겠죠? 차례대로 뭐 예를 들어 저 위클리 1회 같은 경우는 뭐 미분 그 중간까지. 그 다음 위클리 2회 같은 경우는 미분 그 다음 저 중간 정도 있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볼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진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복습을 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는 걸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게 되게 많아지겠죠. 왜냐면은 저 하반기 때부터 되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선형대수 진도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여기야. 선형대수하고 다변수. 알겠죠? 이 어려운 진도 나가기도 하면서 여기를 복습도 해야 돼. 왜냐면 복습 모의고사 보려면. 그러니까 뭐 복습 안 하고 모의고사 봐도 되는데 그냥 어느 정도 복습하고 보는 게 더 효과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좀 봐야 되니까 이 시간도 또 할애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복습 모의고사도 이제 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복습 모의고사 안 보고. 알겠죠? 7월부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할 거냐면 9월부터 있죠. 9월 정도부터 기출을 풀 거예요. 기출. 진도 다 안 나갔는데 어떻게 기출을 풀지? 근데 이제 그 한 선형대수까지 그 범위로 하는 학교들도 꽤 많아요. 뭐 아주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저 다변수를 안 내. 공업수학하고. 그래서 그런 학교들 그 위주로 먼저 풀어두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좀 어떤 학교 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진도에 맞게끔. 그러니까 진도에 맞는 학교들을 먼저 풀어놓고 나서 이제 쭉 저기 진도가 계속 누적되면은 풀 수 있는 학교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학교들 저 일정을 잡아서 이제 쭉 풀 거니까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출을 먼저 푸는 이유는 뭐냐면 기출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해 보셨으면 뭐 평가원 모의고사나 이런 거 있죠. 뭐 수능이라든지 그런 게 뭐 많아야 1년에 한 5개 정도 되나? 뭐 수능하고 6월, 9월 모의고사 1년에 나오는 그 모의고사가 그다음 뭐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거 포함해도 10개도 안 되잖아, 사실.
근데 이제 편입시험 뭐냐면 대학별 고사죠. 대학별로 본단 말이에요, 시험을.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학과에도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20개 넘는 기출이 1년에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5개년치만 보더라도 100개예요, 100개. 그러니까 수학 저기 한 20에서 30문제 되는 게 100개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다 풀려면은 사실 진도 끝나고 풀 수가 없어요. 그럼 하루에 막 5개씩 풀어야 돼. 뭐 풀 수야 있겠지. 근데 풀고 점검도 해야 되잖아. 틀린 거. 그죠? 틀린 거 막 오답도 해야 되고 저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진도 끝나고 나서. 알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많이 풀어 놓고 나서 기출을 최대한 많이 푸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나중에. 결국. 기출 문제 많이 풀면은 결국은 합격을 할 수 있어. 결국은. 그러니까 내용 정리가 잘 안 돼 있어도 어떻게든 막 어거지로 막 기출을 계속 풀고 그러면은 또 잘 합격하더라고. 나름.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과정이고, 나중에 이제 9월부터 하게 될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기 학교에서 실제로 낸 문제 있죠. 그러니까 범위 이렇게 쭉, 뭐 예를 들어 미분부터 뭐 다변수까지 범위 쭉 해서 이제 내는 시험이니까 이제 랜덤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시험에 대해서 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9월에는 한 일주일에 2개 정도씩 볼 거고, 그 다음 10월에는 한 3개, 4개 정도 일주일에. 그 정도씩 이제 보면서 11월 정도 되면은 일주일에 하루에 하나씩 풀어야 돼. 일주일에 한 7개 정도 풀어야지만 5개년치가 다 돼요. 시험 볼 때까지. 12월까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하루에 하나씩 풀어도 100개를 풀려면 며칠이야? 100일이잖아, 100일. 그럼 3달 걸린단 말이야, 3달. 5개년치 다 풀려고 해도. 근데 5개년치는 그냥 기본인 거고, 기본적으로 풀고 가셔야 되는 양이야, 5개년치는.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 있으신 분들은, 뭐, 중상위권 이상 노리는 분들은 7개년치 이상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되게 많이 풀어야 된다, 기출을.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출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고 가느냐가 사실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풀다 보면은 이게 편입 문제가 스타일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계속 비슷한 문제 계속 나와. 수능이랑 좀 다르게.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때로 치면은 약간 양치기라고 하죠. 그냥 막 문제 막 계속 풀다 보면은 결국은 되는 그런 느낌이 돼요. 편입은 다행히도.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있어서 제일 좋은 건 기출문제 푸는 거니까 이거를 제가 나중에 강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하반기 때는 복습 모의고사에 기출까지 해야 되니까 할 것도 되게 많아진다. 그 다음에 진도도 좀 어려운 진도 나가고. 알겠죠? 그래서 하반기 때는 아마 영어 공부 비중을 좀 많이 줄여야 될 거예요. 수학 이거 다 소화하려면. 알겠죠? 이거 다 하려면은 자습 시간 되게 많이 할애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수학을 한 80% 해야 될 수도 있어. 최소한 70%는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상반기 때 영어를 많이 안 해두면은 나중에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알겠죠? 하반기 때 수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요거 다음에 뭐 나는 좀 더 부족해.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제가 10개년치도 줄 수 있어요. 10개년치 이상도 있어. 근데 그 정도까지 푸시는 분들은 없고 시간이 없어 사실. 그걸 다 푸는 데 있어서는. 영어 기출도 막 풀어야 되고 하니까. 뭐 수학만 공부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많아야 한 뭐 9개년치 한 이 정도 보고 시험 볼 거예요. 아마 서성한 가는 친구들도. 알겠죠? 자, 그래서 기출은 보통 한 5개년치를 하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 이제 개인 상황별로 좀 더 많이 공부하실 분들은 좀 더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1년 과정이 진행된다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죠? 근데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우리 막 되게 무서운 말, 막 선형대수 막 다변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근데 1년 전에도 선배들도 다 이맘때쯤에 그런 생각 해왔어. 근데 그런 친구들도 다 합격한 거야 이미.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좀 어려운 과정이긴 해요. 물론 편입수학 공부가 뭐 좀 쉽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편입수학 공부하기는 되게 어려요. 그거는 내가 부정을 안 해. 근데 합격하기는 되게 쉬워.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합격하기는 되게 쉽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뭐 이 월말 테스트 있죠. 요 월말 테스트가 보통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쉬운 시험이면 50점 초반, 어려우면 50점 초반, 좀 쉬우면 50점 후반 정도 나와. 좀 되게 어려우면 40점대일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그렇게 평균이 막 높은 시험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잘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 편입이. 알겠죠? 그리고 합격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50% 정도가 인서울은 최소한 합격을 해요. 50%. 50%면 무조건 합격해. 50%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 점수 몇 점이야? 딱 평균만 넘으면 돼. 알겠어요? 그럼 인서울 합격할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55점 정도만 맞는다면은 인서울 합격할 점수대가 되는 거예요. 수학 성적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저기 시험이 50점, 50 몇 점 맞아서 합격을 해.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도 최소한 인서울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물론 뭐 상위권 친구들은 좀 예외고, 좀 대부분 친구들은 이제 그래도 인서울 이상은 합격하려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그 정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막 뭐 70점, 80점 맞고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70점, 80점 맞는 친구들은 저기 서성한가, 서성한. 알겠죠? 그 정도로 좀 쉽지 않은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야. 영어는 아마 저기 평균 더 낮아요. 막 40점대 이래, 영어는. 그래서 영어는 50점 넘으면 되게 잘하는 거 이과에서. 알겠죠? 나중에 대보시면 아시겠지만 50점 넘으면 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쓸만한 점수예요. 이과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로 영어도 어렵고 수학도 되게 어려운 공부다. 알겠죠? 근데 이제 꾸준히만 끌고 가면은 낮은 점수일 때도 합격을 한다는 거야, 결국. 알겠죠? 그렇게 점수대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합격하기는 되게 쉽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TO 같은 것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는 좀 줄었는데 올해 이과는 또 많이 늘었어 올해. 그다음에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내년에 더 늘면 여러분들한테 더 좀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아마 추세로 보면은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조금 줄어도 워낙 많이 뽑았어 올해도. 알겠죠?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많이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뽑은 원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공부하기는 되게 좀 갑갑하고 힘들 거예요, 아마. 막, 뭐, 문제도 막 잘 안 풀리고 막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절반만 풀어도 이제 합격하는 시험이라니까. 절반 잘 풀고 좀만 잘 찍어도 50점 넘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또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또 계속 나오고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정도만 해도 하는데, 음,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끝까지만 완주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뭐 아마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이런 고민 안 할 거야. 뭐 20%, 30% 나오는 친구들은 20%, 30%만 건동 정도 가거든요. 건대나 홍대나 저 동국대 정도 가는 성적이거든요. 그 20%에서 30%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굳이 고민 안 해. 왜냐면 그 정도 가면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가는 성적이니까 굳이 막 뭐 수학을 막 포기할까 막 힘들다 이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적이 막 한 저기 하위권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야. 아, 이거 내가 이거 해봤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막 60% 나오고 그러면 그래도 50% 정도는 돼야 인서울 안정권이랬는데 좀 안 되지 않을까. 근데 끝까지 하면 돼요, 결국. 뭐 60%, 70% 학생들도 끝까지 해서 이 기출문제 계속 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조금 안 좋은 학교라도 합격은 하더라고. 진짜 막 뭐 70%, 80% 이런 친구들도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알겠죠? 그만큼 이과여서 합격하기가 되게 쉬워요. 인서울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 편집사 공부는. 알겠죠? 자,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아, 내가 끝까지 완주만 하면 뭐라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좀 부족하신 분들도. 알겠죠? 물론 잘하는 분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알겠지?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했던 서성한 정도 가려면은 그 전국 모의고사 저 월말 테스트 있죠, 요거 보는 거 기준으로 한 10% 정도 돼야 돼. 10%. 그 정도가 저 서성한 정도 가는 정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 되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또 수업하면서 이제 종종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 과정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다 있고 하니까 요것만 잘 따라와도 이제 충분히 잘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소화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겠죠? 다 소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좀 이런 마인드도 가져야 돼. 너무 완벽하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다 못하거든.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러니까 작년도 그랬지만 뭐 작년에 서성한 합격한 친구들도 되게 잘하니까 서성한 합격했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도 막 12월, 12월에 막 되게 초보적인 질문도 많이 해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알기가 쉽지 않아. 편입수학이. 워낙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또. 알겠죠? 자, 근데도 그렇게 합격을 하는 거 보면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다 시험을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만큼 부족하냐 그거지. 내가 이제 얼만큼 잘 채우고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100%를 다 채울 순 없어. 아무리 잘하는 친구들도.
알겠죠? 자, 그래서 막 너무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 했던 건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하고 그런 개념들 공식 암기 그런 거 위주로만 해도 좀 괜찮을 거예요. 성적이.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좀 믿고 좀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